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저녁 8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숙소에 들어오기 직전에 제주 서귀포에 있는 올레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 구경을 좀 하고 들어왔는데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밀집되어 가지고 앞 사람의 등과 나의 어깨가 맞닿을 만큼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고요. 뭐 귤 같은 거는 잘라놨는 샘플을 또 맛보기로 먹게끔 그렇게 하고 대화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 통로를 다 막아놓고 불시에 중국 바이러스 감염 여부 또는 항체 여부 검사하면 아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2월 중순경부터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은 이상은 집단 면역으로 결국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예언자라서 의학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바이러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와 대만이 지금 중공 바이러스 청정국이라고 알려질 만큼 감염원을 차단을 잘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영원한 차단이 있을지 아니면은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씩 해서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어느 정도 항체가 형성되는 그 시점과 맞물려서 끝이 날지는 모르겠으되 외국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사정만 보면 될 것이지 걸핏하면은 이제 외국 이야기 하죠. 초창기에는 오히려 대깨문들이 야 이거 그냥 감기 바이러스일 뿐이야 라고 혹시나 문재양 정권의 타격이 될까봐 두둔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결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결은 다른 것이었죠. 그들은 문재양 정권을 걱정했던 것이고 저는 오히려 문재양 정권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그때 한창 토요일은 물론이고 일요일날 아침까지 아침 예배까지 태극기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도저히 막을 명분이 없었죠. 특히나 3.1절 집회는 대규모로 열리려고 했었는데 한창 이제 이 탄력을 받아가고 있던 중이었고 그렇게 되었다면은 지금 좌익 정권에게 타격을 주면 물론이고 총선 직전에 그렇게 김형호 씨가 공천질을 하고 공천 장난질을 하고 엉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시민들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은 2월 중순부터 제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쓰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지금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뭐 굉장히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식당 들어가기 전에 입구까지 쓰다가 들어가서는 실내임에도 벗고 음식 먹으면서 대화하는 바이러스가 그 식당에서 밥 먹을 동안은 인간 옆에서 열중시호 자세로 대기해 줍니까? 식사 매너 지켜주자. 지금은 바이러스가 감염할 시기 아니야. 제가 오늘 영상 켠 이유는 그런 목적으로 켰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끔씩 영상에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말하고 난 뒤에 굉장히 겸연쩍고 송구스럽더라고요. 같은 한국인이면서 마치 유체 이탈적 화법으로 누군가를 잘난 척 이렇게 막 폄하하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부끄러운 면이 있었는데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TV라든지 물론 이제 정권의 성격도 그렇지만은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광복절과 해방절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뒤섞여 가지고 6.25 전쟁을 거쳐오면서 행사가 겹쳐지고 용어를 합쳐지면서 광복절이라고 이렇게 통합해서 말한 것이 이제 착오의 시작이었습니다만은 해방과 광복은 다르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TV에서 나오는 거나 무슨 대통령의 연설이나 광복회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연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건국되었다는 그런 뉘앙스의 다큐는 가끔 나오지만 대한민국 건국을 축복하는 메시지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해방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 일본을 나쁜 놈으로 모는, 그리고 그 앞에 또 나쁜 놈으로 몬다고 치더라도 그 앞에 있던 조선 왕조 체제를 비판하는 영상, 그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선별해 가지고 일단은 영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해방조차도 미국에 의한 해방이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독립유공자들이란 말도 굉장히 그 악의적으로 뒤섞여 있는 말입니다만은, 거기에는 항일운동의 성격일 뿐이지, 그거는 공통분모이고,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항일운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친소 분자들이죠. 그 다음에는 자유주의, 우리도 개방된 나라, 자유우방국과 연대할 수 있는 나라로 독립 건국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독립유공자 또는 광복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용어가 잘못 변질되어 왔는데, 마치 우리가 봉오동 청살리 전투가 아무리 혁혁한 성공이었다 할지라도 자유시 참변 이후에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사라져 버렸음을, 그것은 또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독립유공자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그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그걸로 일본의 마지막 패망 직전에 병력 수가 80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김일성이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 던진다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정신승리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군의 그 섬 건너뛰기 전략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폭격기를 싣고 와서 리틀보이 팻맨인가요? 그 두 방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떠뜨리고 난 뒤에서야 일본 군부가 드디어, 그들은 원래 1억 옥쇠를 각오하고 끝까지 결사항전하려고 했던 독종들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빠가 야로죠. 예,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일본의 무서운 집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총력전을 각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이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국가 체제로의 총력 단결을 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과거 소련이 망하고 난 뒤에 일본에 와보니까 현대화된 일본 말이에요. 일본도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적군파라는 그런 띨띨한 애들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이론이 동요되어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자유국가들과 연대해서 개방적인 사회가 만들어졌지만은, 국민적인 기질은, 저도 일본에 놀러를 좀 갔다 왔는 편이지만은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련이 망하고 난 뒤에 소련의 고위 관료가 일본에 와서 보고, 야, 우리가 꿈꾸던 사회주의 이상 국가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그랬다고 하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1억 옥쇠까지도 각오했던 일본이 항복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옛날에 우리 거야. 도대체 그 옛날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구는 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죠? 아담과 이브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땅이라는 거는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의 형태만 우리의 지도로서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더 뻗쳐나가죠. 이렇게 낙타 등처럼 쫙 만주까지 다 먹어볼 수 있는, 왜 우리는 고구려를 이야기할 때는 늘 고구려 기상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들이 이 땅에 쳐들어왔을 때는 왜 우리가 당했다, 착하게 살고 있었는데 당했다라고 피해자, 약자 코스프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죠. 물론 고구려가 우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의 그 카테고리에 엮는 것도 좀 웃긴 역사관이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솔직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을 차분하게 분석을 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죠. 과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래서 고마워할 건 고마워하고, 미국을 니는 사대하느냐, 니 미국 뭐 아류냐 쫄따구냐 이런 표현이 아니죠. 미국을 고마워한다라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미국의 덕을 보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렇게 성장했는 게, 경제 성장했는 게 바로 한미 상호 방어 조약 때문이다.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1945년 8월 15일에서 1948년 8월 15일까지 그 3년 동안의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앞전에 해방은 강대국에 의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덕을 봤다 치지만은 나머지 3년은 미국은 적당하게 봉쇄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손이 뭐 잘리는 절단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접합시켜 볼 생각은 안 하고 적당히 봉쇄하고 떠나려고 해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떠났습니다. 이승만이 그렇게 무기를 대달라고 하는데도 적당히 봉쇄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떠난 틈을 타서 김일성이가 소련 스탈린의 개새끼 노릇을 하면서 쳐들어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다시 미국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미군 떠나라 반미하자라고 하는 좌익들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떠났던 미국을 불러들인 게 바로 김일성의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이죠. 만약 김일성이가 그때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기다렸더라면 이 나라는 그대로 체제가 혼란을 겪으면서 녹아내렸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민특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승만을 친일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승만만큼 반일 감정이 극도로 표출되는 정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기록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강한 반일주의자였고,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압박을 넣어가지고 미국이 이승만 제거 작전을 펼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헤게모니라는 말을 제가 쓸게요. 그람시에.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반민특위라는 이름을 걸고 공산주의자들이 이 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지금 다시 더 악랄한 적을 앞두고, 공산주의라는 적을 앞두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중지시키고 일단은 새로운 적인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좌익들은 그걸 가지고 친일파 제거를 그때 이승만 때문에 못했고 이승만은 친일파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역사를 조금만 관심 있게 공부하면은 금방 허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미디어에서 뭐 기대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고 문재양의 어떤 연설이라든지 뭐 좌익들, 언론들 이런 흐름을 봐서 이제 화가 날 시점은 지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에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게 생겼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놀랄 건 없고, 앞날에 대한 이들이 이 남노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남노당의 후신들이 어떤 스탠스로 나갈지도 대충은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또 정권을 되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되찾아서는 안 되죠. 어떤 정권이어야 되느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뭔데, 예를 들어 김종인 중도 좌익 할배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꽂아 넣어 가지고 마치 옛날에 이 사대부들이 어린 왕을 앞세워 가지고 놀듯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도 선진국의 보수의 가치, 대처의 영국병을 살려냈던 대처의 그런 선명성 있는 철학을 가진 나라로서 정말 멋진 나라가 되기 위한 정치 결사체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역사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사가지 있는 역사교육,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놀러 와 가지고도 사실 뭐 가끔 바람 쏘이러 가고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지만은 머릿속에는 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예, 좀 걱정이라고 할까요? 제가 뭐 걱정 많이 한다고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까만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양 정권 앞전에도 물론 그 나라 걱정하는 분들은 있었죠. 예, 선각자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국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 우파 세력들이 저작물을 많이 출판을 하고, 소모임, 대모임 형태의 연대성 어떤 세미나도 하고, 뭐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토론을 하고 많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마치 미국의 과거의 티파티 같은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하고 있고,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유튜브 한다고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조금이라도 한번 힘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맞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름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건 단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덩신처럼 허허허거리면서 무조건 절대 긍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대안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회의적인 긍정을 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